안녕하세요. 아마프라입니다. 이번에 만들어볼 제품은 HG 건담 칼리번입니다. 바로 전에 만들었던 HG 헤이즐이 오래된 제품임에도 생각 이상으로 좋았던지라 이번엔 비교적 최신의 HG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스아트가 묘하게 구수한 느낌입니다. 맨날 RG박스만 보다 보니까 나름 시선하네요. 언제 RG로 나오려나 한참을 기다렸는데 전혀 나올 기미가 없기도 했고요. 아무튼 제 첫 비우주색이 제품입니다. 설명서를 슬쩍 보니 원래 HG는 설명서가 책자 형식이 아니었군요. 그래도 푸반이랑은 다르게 컬러의 일러스트도 있네요. 스티커가 상당히 많습니다. 번쩍번쩍하네요. 하지만 저번에도 말했듯이 스티커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라 이번에도 최대한 안 붙여볼 예정입니다. 이게 수성의 마녀 라인에 포함된 그 부품이군요. 오, 뭔가 신기하긴 하지만 필요 없습니다. 보고 있으면 RGB색의 LED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이밍 장비 보는 것 같아서 싫어요. 어쨌든 오늘도 맘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도 만들기 전에 몇 가지 계획을 생각해봤습니다. HG의 골다공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최대 고민이었지만 저번처럼 만들면서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머리 조립을 시작하면서 살짝 놀랐습니다. 분할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분할이 잘 되어 있다면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게 최신 HG의 품질인지 시작부터 기분이가 좋습니다. 다 붙여놓고 보니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몸통도 조립해봅니다. 뭐지 이것도 부품 몇 개 안 붙였는데 디테일이 상당하네요. 이제 막 조립하기 시작했지만 조립이 정말 쾌적합니다. 근데 디테일이 아주 좋습니다. 겨우 HG 2개째 만들어보고 있지만 이게 반다이의 노하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팔도 10개 정도의 부품으로 아주 멋진 조형이 나옵니다. 만족스럽네요. 다리도 만들어 봅시다. 이거 발바닥도 나름 복작복작한 것이 마음에 듭니다. 골다공증이 심각하네요. 조립은 앞서 조립했던 다른 부분들과 같이 적은 부품에 괜찮은 조립감입니다. 접합선이 하나도 안 보이게 잘 설계되어 있네요. 무릎 관절은 C형 파츠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관절 부분은 좌우나 앞뒤로 부품을 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C형 부분을 덮어 끼우는 방식이라 편하고 좋습니다. 다음 부품을 조립하려고 러너를 보는데 뭐지 왜 한 쌍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자리에 여기가 비어있지?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줄줄줄 나는 느낌에 떨면서 러너가 들어있던 봉투를 찾아보고 연병을 떨었지만 얼굴 부품이었고 한 쌍도 아니었습니다. 아니 설명서만 찾아봐도 됐었잖아 인간아. 그냥 봐도 사출 게이트부터 다르게 생겼는데 무슨 정신머리였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만지면서 뭐가 이상하다 했더니 종아리를 반대로 끼웠네요. 하하. 아무튼 무릎 가동은 훌륭합니다. 다시 양쪽을 바꿔서 조립해줍니다.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발목은 좀 불안해 보이네요. 허리와 스커트도 조립해 주었습니다. 프론트 스커트와 사이드 스커트가 쪼맨한 게 좋습니다. 크게 허전한 거보다야 작게 허전한 게 덜 비어 보일 테니 말이죠. 스커트 뒤에 빈 공간을 보니 제 마음도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그냥 비어 있긴 합니다만 언젠가 이 부분을 만들어 채워 넣어 봤으면 좋겠네요. 안 보이지만요. 만들었던 부품들을 한번 합쳐 보겠습니다. 사지를 다 붙여놓고 보니 이쁩니다. 이쯤부터 조립하면서 왠지 뭔가 말랑말랑한 기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손은 정말 화가 나네요. 너무 구려요. 바로 144분의 1 손 파츠를 주문했습니다. 아무튼 이런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미적미적거리면 결국 일정만 늦어집니다. 백팩과 빗자루 같은 라이플도 만들어 봅니다. 백팩 양쪽에 스러스터처럼 보이는 부품 한쪽이 정말 텅텅 비어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빗자루 같은 라이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백팩과 라이플을 연결해주는 부분의 골다공증이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잘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와, 이건 좀... 뭐 미래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라고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총신 부분은 부품이 몇 개 없어서 그런지 특별한 기믹은 없습니다. 본체는 마녀라는 걸 별로 의식하지 않은 디자인이지만 이 라이플은 너무 컨셉에 잡아먹힌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들려주고 보니 잘 어울려서 괜찮네요. 작중에서 들고 나오진 않지만 쉴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목은 수성의 마녀임, 건담도 마녀임, 주인공도 마녀임 이렇게 뇌절했으면 마녀 코스프레 같아서 맘에 안 들었지 싶은데 이 정도면 디자인 밸런스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작중에서 등장은 너무 짧긴 하지만 비우주 세기기체들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잘 빠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HG로 이 정도 칠 생각을 했어서 반다이가 RG를 안 내주나? 그리고 만들면서 이렇게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왠지 힐링이 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건프라 10개 정도 만들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입니다. 인생 날로 먹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건가? 그냥 이대로 마무리해도 괜찮겠다고 진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비트온 폼은 어깨 부분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백스커트도 좀 과하다 싶어서 빼버릴까 하다가 어깨에도 달아보고 사이드 스커트도 두껍게 해보고 뭐 이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바꿔달면서 좀 만지작 거려봤습니다. 가조립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어쩐지 허전한 마음에 사제 개수 부품을 준비했습니다. 아누비스의 EX-022 디테일 업그레이드 액세서리입니다. 전반적으로 기럭지를 늘려주고 어깨와 발목의 골다공증을 이걸로 때울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구입했습니다. 까면서도 생각한 게 그냥 가조해놓은 걸 보고 너무 만족스러운데 이걸 굳이 해야 할까라고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경험 삼아서라도 이왕 산 거 써보기로 합니다. 허리를 늘려주는 부품은 원래 부품에 비해 가동 범위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아니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가조립이 대충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칠해봅시다. 원래 이 제품의 골다공증 부분을 애칭 부품을 구입해서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발바닥이나 쉴드, 스커트까지 다 해결을 할 수 있더군요. 부품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놈을 어떻게 칠해야 할까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만 전에 얘기했듯 왠지 기계 느낌이 지나치게 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야만 할 것 같은 생각에 좀처럼 어떻게 칠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으로 마커를 부품에 대기까지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보통은 한 부품 잡고 일단 대충 칠해놓고 하나씩 맞춰갔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애칭으로 막을 부분을 생각하니 더더욱 선택장애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하지를 못해서 미쳐가던 중에 애칭이 도착을 했습니다. 만 엄한 제품이 배송이 됐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영원히 못하겠다 싶어서 일단 애칭은 포기하고 칠하기로 합니다. 평소에는 건메탈, 크롬 실버, 쿠퍼, 골드 이런 색으로 덩어리마다 쪼개서 칠했다면 이번에는 건메탈과 크롬 실버만 사용해서 프레임 부분을 칠했습니다. 가조를 마무리하고 이대로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계적인 디테일이 어차피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더 어울릴까? 내가 얼마나 여기에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노란색 부품도 원래 같으면 망설임 없이 쿠퍼를 갈겼겠지만 건메탈이나 실버로 칠할지 너무 고민이 되더군요. 색이 잘 안 먹는 것 같으니 일단 저번처럼 서페이서 올려야겠습니다. 캔 스프레이를 부릴 때 잡을 곳이 마땅찮은 부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에 할 때는 나눠서 칠했는데 그러면 약간 두께가 달라져서 결국 다시 뿌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마스킹 테이프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뿌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해놓고선 나 좀 똑똑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효율적이었는지는 모르겠네요. 기존의 패널 라인을 조금씩 더 파주는 작업도 중간중간 계속해졌습니다. 무난한가? 다리 부품의 관절 부분을 크롬 실버로 칠했는데 도무지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질 않아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다른 색을 다른 부분에 좀 칠해보다가 결국에는 손 닿는 곳에는 크롬은 포기하고 군제 샤인 실버를 사용해 전부 다시 칠해줬습니다. 저 알리에서 산초, 촌? 마커는 엄청나게 번쩍번쩍하지만 진짜 바삭 말려줘야 하고 손이 닿으면 즉시 광택을 잃어버리는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잘 칠하면 표면이 깔끔하게 나와서 나름 잘 쓰고 있습니다. 유광 마감을 따로 하면 좀 어떨까 싶긴 한데 유광 탑코트는 없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광을 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언제가는 시도해볼 생각입니다. 검정색 서페이서를 뿌린 부품들이 말랐습니다. 이렇게 눈깔이 분할되어 있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훈훈합니다. 나머지 부품도 마커로 조져줍니다. 중간에 군제 건메탈 마커가 잘 안 나오길래 전에 사놓은 게 있었지 하면서 쓱 둘러봤더니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울분을 삭히며 애칭 구입할 때 데칼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따로 안 샀던 데칼을 구입하면서 건메탈 마커 2개를 바로 구매 달겼습니다. 안 그래도 칠하는 게 막막해서 답답했는데 좋은 핑계다 하고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사다 놨던 건메탈 마커를 찾았습니다. 여기에는 이 색이야 라는 결정이 잘 안 나니까 안 그래도 정신 사나운 작업이 더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덕분에 편집도 편집하는 저도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머리로는 편집할 거 생각 좀 하면서 작업을 하라고 생각은 하지만 엉망진창인 몸은 정직하네요.
RG제타 작업이 문득 생각이 납니다. 제타는 이미 다 부셔먹고 다시 했는데 또 부셔먹으면 어쩌나 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면, 길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는 공포는 연병 그냥 몸이 게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찡찡대고 싶었어요. 다행히 팔은 그렇게까지 고민되는 부분이 없어서 다리에 비하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 어깨 연결 부분의 골다공증이 약간 노출되는 게 상당히 거슬립니다. 어떻게 메꿀까 생각하다가 마땅한 게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 UV 레진을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AI한테 UV 레진에 유성도료를 써야 되냐 수성도료를 써야 되냐 물어봤더니 물어볼 때마다 답변이 미묘하게 변해서 그냥 해보기로 합니다. 그냥 부어버리려다가 마스킹 테이프로 가이드를 만들어주면 일이 편해질 것 같아 붙이고 모양대로 구멍을 냈습니다. 깜짝이야. 어우 이거 막 나오네. 알리에서 2,000원인가? 주고 UV 램프도 같이 구입했습니다. 3에서 5분 정도 UV를 쐬어주면 된다고 써있는데 1분을 안가 계속 꺼집니다. 원래 이런 건지 너무 싸서 그런 건지. 근데 UV 레진 냄새가 개구립니다. 아우 장갑 안 꼈으면 될 뻔했네요. 금방 딱딱해지네요. 한번 칠해보겠습니다. 뭔가 많이 어설프지만 어쨌든 내 거는 졌으니 넘어갑시다. 디테일러 파츠에 흰색이 필요한 종신, 발목 장갑, 팔등은 화이트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입해본 AK 아크릴 마커를 칠해봤습니다. 흰색의 투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호기심에 오프 화이트와 덱탄 색을 구입했는데 묘하네요. 사출색하고 차이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있는 게 이거니 이거라도 칠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흰색 같은 밝은 색을 단독으로 칠하는 건 밑색이 올라오는 걸 어쩔 수가 없네요. 디테일러 파츠의 발목 장갑 부분이 좀 미묘합니다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뭐 항상 그랬지만 이번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정신없게 작업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마무리는 어느 정도 생각이나 작업이 돼 있는 상태에서 다른 부분을 만졌는데 진짜 끝에 끝까지 색이 이게 맞나 싶은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저 다리 뒷부분의 노란색 부품은 서페이서를 살리고 거대만 쿠퍼색을 칠하는 걸로 생각만 했습니다. 저 자체로 느낌이 좋았습니다만 다 합쳐놓아도 과연 저게 괜찮을지에 대한 확신이 도저히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다리 한 짝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군데군데 스러스터인지 센서인지 잘 모르겠는 부분은 그냥 센서라고 생각하고 루미너스 그린으로 통일해서 포인트색으로 통일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깨 장갑의 노란색 부품도 겉은 실버 가운데는 그린으로 칠했습니다. 그렇게 칠해놓고 붙여보니 이 정도면 되겠지 싶은 아주 미미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지쳐 포기한 걸지도 모르겠습니만 몸통과 다리 부분 클리어 부품이 지금도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왠지 이대로 놓기는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외장이 너무 알록달록한 걸 매우 싫어하는지라 극혐하는 게이밍 RGB LED 같은 퍼메스코어 스티커는 도저히 못 붙이겠습니다. 대신 안쪽을 검게 칠하던 건메탈을 칠하던지 하면 통일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해봐야 알 것 같으니 뭐가 어울릴지는 그때 가서 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색이 어느 정도 된 부품들을 붙여봤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렇게 튀는 부분 없이 나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깨 확장 부품은 좀 과한 느낌이 있네요. 이건 어깨가 너무 부담스럽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게 다 손입니다. 이대로 쓸 수는 없으니 서페이서 자 들어갑시다. 흰색 서페이서 올린 부품에 흰색 마커를 말리고 바르고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덧발라도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제 진짜로 색이 정리가 마무리된 기분입니다. 이대로 가봅시다. 저 뒤스커트 디자인은 솔직히 맘에 안 듭니다. 비트온 폼을 하면 더 이상하고 뒤스커트 없이 그냥 다른 부품 끼우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순정으로 장식해 놓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안쪽 텅텅 비어있는 부분을 일단은 건메탈로 채워줬습니다. 백팩도 같은 방식으로 센서 같은 부분에 루미너스 그린과 샤인 실버로 도색해줬습니다. 백팩만 놓고 보면 괜찮습니다.
조금 과한가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같이 붙여놓고 보니 나쁘지 않습니다. 잘 어울리네요. 어두운 산에서 내려가는 길을 더듬거리면서 찾다가 불빛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안도감이 겨우 들었습니다. 그렇게 가동도 좀 해보고 요리저리 만져보려고 하자마자 말 그대로 즉시 개같이 멸망했습니다. 발목 시형 부분이 앞뒤로 작살이 나버렸네요. 일단 순접을 했습니다만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조적으로도 약하고 소재도 좀 잘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이번에는 왜 또 부품 안 부셔먹나 했습니다. 마음 좀 놓은 그 틈을 안 놓치고 사고를 치는군요. 장하다 나. 이히히히아하하. 이제 문제의 라이플과 백팩 연결 부분의 골다 공증을 해결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연결 관절 부분. 여기는 어떻게 하지? 전에 만들었던 헤이즐에 남은 부품들과 사뒀던 디테일업 파츠들 그리고 프라판 등등을 고민했습니다. 그 중에 저 부분은 저 헤이즐 남은 부품이 딱 들어가긴 했는데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메꿔야 하나 결론이 안 나던 차에 제가 게시글에 자꾸 외적인 일이 터져서 작업이 밀린다고 신세한탄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거실등이 갑자기 깜박거리길래 껐다 켰더니 그대로 사망해버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깜박거리는 줄도 모르고 뭐가 날아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임시 반편으로 촬영용으로 사놓은 조명을 쓰려고 해도 영 불편해서 결국 거실등을 샀습니다. 배송으로 플러스 1일, 그렇게 전등을 받고 교체하려고 보니 전선이 짧아 보이더라고요. 전선 배송으로 플러스 2일, 근데 막상 전선을 받고 본격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보니 전등 가운데 선 넣는 구멍이 있었고 전선은 하나도 안 짧았다는 그런 그렇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고장난 전등에 덜렁거리는 전선을 보다가 문득 전선을 써보자는 생각이 번뜩 들어서 냅다 잘라서 넣어봤습니다. 옷이 이건가? 이거다 이거야. 저 세 칸도 잘라서 적당히 잘라 넣어줬더니 그럴싸합니다. 아마 이때가 도색 작업 시작하고 유일하게 순수하게 기뻤던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일단 라이플 첫 연결 부분의 저 거대한 구멍은 가지고 있는 디테일업 파츠로는 딱 맞는 뭔가가 없더군요. 그래서 일단 UV 레진으로 메꿔주기로 합니다. 프라판으로 조금 메꿔주고 나머지 동그란 부분을 UV 레진으로 마저 메꾼 다음 그 위에 디테일업 파츠를 붙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행해봤습니다. 근데 어째영 좀 어설프네요. 그래도 뭐 그냥 비어있는 것보다야 좋습니다. 빗자루에 원래 스티커로 붙이는 부분에 루미너스 그림을 칠하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았는데 이게 도막이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 자꾸 옆으로 흐르기만 하고 빈칸이 생기더군요. 그냥 말리고 칠하고 계속 칠했는데 편집하면서 생각해보니까 다이소 마커 쓸 걸 그랬습니다. 그건 그냥 한 큐에 잘 붙었는데 그러면 녹색은 그걸로 다시 다 칠해야 되잖아. 방금까지 스스로 멍청함을 탓하고 있었는데 안 한 게 똑똑했네요. 그럼 결국은 멍청한 건가? 손에 뿌린 서페이서가 말랐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까 가조립할 때 손 주문했다고 한 거. 네, 방금 그게 왔습니다. 2개나요? 그럼 서페이서 뿌린 손은 뭐냐고요? 그러게요. 손은 아누비스 EX-02 디테일 업 파츠에 포함이 돼 있었죠. 저거 주문 바로 땡겨놓고 와 추진력 오졌다고 혼자 뿌듯했던 내가 밉다. 진짜 나 왜 이러지? 흰 서페이서를 뿌린 손등 부분에는 AK 마커 대탄색을, 검정 서페이서를 뿌린 손가락 부분은 건메탈로 칠했습니다. 손등은 한 번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으니 한두 번 정도 더 말리고 덧칠해주겠습니다. 요 에너지팩 같은 디테일업 파츠는 좀 뇌절 같아서 안 쓰려고 했습니다만 일단 한번 붙여나 보자 하고 서페이서를 뿌렸습니다. 총심 부분을 길게 해주는 디테일업 파츠는 부피가 커서 그런지 색이 너무 거슬려서 싹 깔아내고 건메탈로도 칠해봤는데 너무 갈아버려서 그런지 조형 자체가 이상해진 건지 살려낼 방도를 못 찾아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냥 화이트색이었으면 괜찮았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라이플이 마무리가 돼서 조립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요. 원래는 애칭으로 떼우려고 했던 비트 안쪽 부분은 하던 대로 건메탈이랑 쿠퍼색으로 채웠습니다. 뭔가 그래요. 아무튼 찝찝해. 에너지 팩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원래 에너지 팩이 있었다면 백팩에 연결 안 돼 있어도 상관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넘어갑니다. 뭐 어떤가요? 보기 좋으면 됐지. 이제 다 된 줄 알았는데
클리어 파츠 안쪽을 안 칠했습니다. 펌에스코어 클리어 안쪽 부분은 고민하다 크롬 실버로 칠해볼까 합니다. 안되면 뭐 다른 걸로 다시 해봐야죠. 일단 말리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기도 하고 더 어기적거리면 며칠이 늦어질지 모르니 데칼하고 같이 진행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용한 데칼은 델피 데칼의 HG 칼리번용 수직 데칼과 메카니컬 코션 데칼입니다. 홈페이지의 가이드를 참고하면서 데칼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버전하고 자개 버전이 있길래 펌에스코어 부분이 더 그럴싸하지 않을까 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구입했지만 당연하게도 그건 구성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없으니까요. 이번 작업에 이런 실수를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쯤 되면 화가 안 날 법도 하지만 화납니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생각보다 반짝거려서 괜찮을까 싶었는데 붙여놓으니 이게 좀 미묘해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크롬 실버가 잘 말랐습니다. 클리어 파츠를 씌워보겠습니다. 손 닿으면 바로 다시 칠해야 되니 긴장되네요. 클리어 파츠라 빛반사가 좋은 건지 안에 저걸 칠해서 빛반사가 더 좋아진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클리어 파츠 부분도 칠해줍시다. 가슴 부분은 면적이 커서 그런가 마커가 마르면서 부분 빵꾸가 나기도 하고 덜 마른 상태에서 조립했다가 2번 정도 다시 칠하고 말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몸통이 마르기를 기다리면서 나머지 부분의 데칼 작업을 다시 진행해봅니다. 로고는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한 곳에만 붙였습니다. 그나저나 작업하다 보면 자꾸 켜고 끄는 걸 깜박깜박하다 보니 아예 켜놓고 작업을 주로 하게 됩니다. 문제는 데칼 붙이는 것만 거의 4시간 넘게 녹화가 되어 있는데 잘 보이지도 않은 거 이대로 괜찮나? 좀 고민이 되네요. 진짜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이번 녹화분은 대충 23시간 정도 촬영분이 나왔는데 너무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이분하게 발렸네요. 아직 불안하니 조금 더 말려야겠습니다. 요거 느낌 좋지 않나요? 가슴팍에도 클리어 부품을 끼워줬습니다. 이번에도 실패하면 대성 통곡을 할 뻔했지만 다행히 잘 말라서 잘 조립이 되었습니다. 만족스럽네요. 역시 데칼 작업이 압도적으로 가성비가 좋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 힘들다, 진짜.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가 주어지면 오히려 결정을 하기 힘들어지는 법인가 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HG가 RG보다 더 힘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진짜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전용 디테일러 파츠로 그냥 다 때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뭔가 이번 작업은 소꿉장난을 열심히 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거다 싶은 느낌도 별로 없었고 개운하지가 않아요. 물론 제품 자체가 좋아서 예쁘긴 합니다만 좀 그런 기분입니다. 부러진 발목 C형 부분은 톡 치면 떨어지긴 하지만 그냥 굳어는 있을 수는 있어 한시름 났습니다. 뭘 더 해줄 힘도 없네요. 아누비스 디테일 파츠의 비율이 좀 미묘한 부분이 있어서 아주 조금 찝찝합니다. 가조립된 걸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던 게 자꾸 생각나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세트를 맞춰본다면 비율이 다른 킷하고 맞을까 하는 걱정도 조금 들기도 합니다. 수성의 마녀를 그렇게까지 재밌게 보지는 않았지만 메카닉 디자인은 전부 다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RG도 기다렸는데 그러고 보니 비우주색이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수성의 마녀가 처음이었네요. 어쨌건 아주 좋은 품질의 제품은 확실합니다. 관심 있으셨다면 구입하셔도 후회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립 스트레스 1도 없고 그냥 가져만 해놔도 아주 이뻐요. 이번 작업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장시간 찡찡거리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징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